한옥에서 보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유, 이 장작더미. 겨울이면 이 장작을 떼서 만드는 음식들, 여러 음식이 있지만, 오늘은 그 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솥 가득히 김이 무럭무럭 나서 익어가는 여러 음식들. 글쎄요, 오늘은 어떤 풍성한 찜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이 되면 가마솥은 마법의 솥단지가 됩니다. 어떤 재료든 가마솥에 들어가 김 한 번 씌우고 나면 놀라운 맛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한 그릇은 공장군 기세에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느라 차갑게 식은 마음까지 데워줍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건강한 음식. 오늘은 입 한가득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찜 밥상을 한번 차려볼까 합니다. 산 넘어 산, 그야말로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강원도 영월 유전마을입니다. 한가로운 농한기에 웬일인지 마을 주민들이 분주합니다. 담굿이라고 옛날에 이거 저 대마 담배 옷 원료가 되는 대마를 삶아가지고 껍질을 뜯기 위해서 가는 게 상굿이거든요. 지금이야 도로가 뚫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오지 중에 오지였던 옛날에는 옷감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마을에서는 삼배를 직접 짜 옷을 해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삼배의 원료인 대마를 찌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하던 연례 행사가 바로 삼굿입니다. 삼굿의 첫 번째 단계는 장작을 떼 자갈을 달구는 일. 그냥 숯불에다 하면은 숯불이 푹 꺼지고 말잖아요. 이거는 바르게 다르면 물을 부으면은 여기서 수증기가 생기는 거지. 뜨거운 자갈에 물을 부으면 큰 온도차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증기가 구덩이 사이에 설치된 연도를 통해 옆 구덩이로 전달되는 원리랍니다. 이렇게 달구어진 자갈의 온도는 무려 500도가 넘는답니다. 한쪽에선 마을 주민들이 뭔가 준비가 한차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저기 쑥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잣나무를 깔고 뭐 쑥 향이 아주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마를 찔 일이 사라진 요즘은 이렇게 음식을 쪄 함께 나눠 먹는 게 전통이 되었다는데요. 음식이 들어갑니다. 구덩이에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부터는 수증기, 즉 김과의 전쟁입니다. 김이 전달되는 연도가 움직이지 않도록 장작으로 고정시킨 다음 행여 김이 셀까 이불까지 덮어주는데요.
그걸로도 모자라 흙으로 사방을 눌러 막아줍니다. 달궈진 자갈 위에 잣나무를 덮어주는데요. 이거는 흙을 덮자면 흙 새지 말으라고. 차가운 흙이 자갈에 직접 닿으면 애써 달군 자갈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빈틈없이 흙을 꼼꼼히 덮어주고 나면 이제 김을 낼 차례입니다. 동생, 물 가져와. 네, 봐. 진물이요. 진물이요. 하하, 이 물이 들어가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뜨거운 김이 솟구칩니다. 예, 열기에서 이제 한다 화상이죠. 한 600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 물이 세겠다. 조심해봐. 진물이요. 진물이요. 우리 사투리로 김은 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짐 나오는 물이라 해서 진물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자갈에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수증기가 연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죠. 네. 수증기가 일로 다 흘러갑니다. 물로 가고 있네요. 예, 지금도 가고 있어요. 예. 그거보다 요거 어때 더 뜨거워. 그래서 요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있으면 음식이 수증기에 의해서 익어지는 거죠. 쪄지는 거지. 한마디로 구더기가 천연 찜통이 되는 겁니다. 3시간 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삼구찜이 공개됩니다. 잘 익었어 전부. 아, 잘 익었네. 이야, 푸짐합니다. 삼굿은 수증기로 쪄내기 때문에 음식이 속까지 촉촉해진다고 하네요. 끝내주는 거야 맛있죠. 그러면 더 맛있어 이거. 근데 닭이 잘 익었다. 맛있어. 너무 잘 익었네. 야, 요거 누구 드릴까? 먹을스럽게 잘 익었네요.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따뜻한 겨울입니다. 맥히는데. 네.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해발 500여 미터의 높고 깊은 산골에 위치한 유전 마을. 사방이 산이라 벼농사는 고사하고 겨울이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먹거리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얘가 살살 돌려 살살. 콩갱이요 콩갱이. 야채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두부같이 무슬무슬하게 하는 거야. 두부가 예. 그 어렵던 시절 어머니들은 지혜를 모아 식구들의 끼니를 챙겼는데요. 지펄 깔아야 짐이잖아요. 뭐 하루 마지막 해봐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래 자르고 요거 자르고 여기 찰떡이래 가지고 네. 짐이 잘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 네네, 떡을 만들 땐 김이 올라오는 시루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집과 천을 깔아 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괜찮아. 걸쳐서. 가마솥에 시루를 올리고 나면 이제부턴 김과의 전쟁입니다. 솥에 수증기가 새지 않도록 시루번을 꼼꼼히 발라준 다음 뭐 뒤로 불어야 돼. 안 불어도 되죠. 한 김이 푹 오를 때까지 불을 떼주면 됩니다. 꿀떡을 왜 이렇게 휘났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불날 뿐이잖아.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여기에 담고 뭐 이런 거 안 넣는 거? 찰강냉이 가루.
옛날에 이렇게 옥수수로 떡해 먹고 밥에도 안쳐 먹고 또 반찬도 옥수수 이렇게 삶아가지고 반찬도 해요. 여러 가지 해 먹어요. 그나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 잘 말려두면 밥도 되고 반찬도 되니 배고픈 시절 이만한 효자가 없었답니다. 떡을 찔 때는 시루에 김이 오른 다음 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반죽과 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떡이 골고루 익질 않는답니다. 김 올라오라고요. 김? 예, 이 김이 올라야 떡이 익지. 찜에선 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가마솥의 몫입니다. 가마솥의 무거운 뚜껑은 시루 안에 압력을 높여 떡이 골고루 익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이 가마솥 원리를 이용해 압력솥이 탄생되기도 했다죠. 구수하면서도 쫄깃한 찰옥수수 떡입니다. 그 옛날 찰옥수수 떡만큼이나 자주 해먹었던 음식이 있답니다. 이게 돼지 등뼈. 예, 콩갱이 할 때 이건 넣으면 국물이 구수한 게 맛있어요. 쌀이 귀한 산골에서 더 많은 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을 불려 먹는 방법밖에 없었다는데요. 바박하게 썬 감자도 넣고 맷돌에 간 콩물을 넣어 죽처럼 푹 끓여댑니다. 여기에 보양만큼 몸에 좋다는 겨울 냉이까지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쌀이 누렇거든요.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걸 저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고 담백한 콩갱이는 단백질이 부족한 겨울철 영양식으로도 그만인데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던 콩갱이와 찰옥수수 떡이 이제는 별미로 먹는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해만두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빚는데 여기는 이제 길쭉하게 그냥 가운데만 요 떡 집어넣는 그런 만두를 빚고 있지. 예. 설 전날 빚어 정월 대보름까지 두고두고 먹는다는 쇠만두는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갈 때도 꼭 가져가는 너무 선물이랍니다. 작으면은 아예 안 돼. 나 크게 할 거야. 몇 개만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만두피를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개의 반죽을 겹쳐서 꾹 눌러준 다음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얇게 펴주고 있군요. 밀대로 밀면은 간약에 이제 동그랗게 만들려면 간약에 이렇게 다시 또 주물러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게 없고 그냥 손으로 잘만 예쁘게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은 그냥 하니까 깨끗하고 찌꺼기가 안 나와서 좋아요. 이야,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 마을에선 뭐든지 손으로 한다는데요. 돼지고기를 되게 보면 갈아서 다 넣거든요. 근데 이게 씹히는 맛이 좋아서 그냥 썰어서 넣어요.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됐나? 더? 됐어. 만두 손은 생배추에 돼지고기, 당면 등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하게 버무려 준비합니다. 이렇게 쇠만두는 빚는 법도 다르다는데요. 이렇게 새만두는 요걸 찝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빚어 넣더라고요.
이 새만두라는 게 이게 이제 명절 지나면 초하루 되면 이제 농사 일이 시작이거든요. 이 시골은. 그래서 이제 이 소만두를 해가지고 소를 먹였대요. 소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만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쪄서 먹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수증기로 재료를 익히는 찜은 재료의 형태와 맛,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인데요. 밀가루는 물과 직접 닿으면 녹거나 허물어지기 때문에 삶거나 끓이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의 조리법이었을 겁니다. 불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식재료를 익혀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조리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신석기 시대 시루가 등장하면서 조리법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농경 생활은 유목민 삶을 땅에 정착하게 했고 부엌이 생기면서 다양한 찜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0년, 200년 되려면 조선시대 반가의 음식을 연구한다는 조리 기능장 윤옥희 씨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따님이시? 네, 딸이죠? 딸이에요. 예. 네, 지금 무슨 장이에요, 그게? 이거 그냥 일상으로 먹는 장인데 저희는 네. 이제 장을 담아서 금방 안 먹고 네. 한 10년 동안 있다가 먹으면 그게 깊은 맛이 좀 더 나기 때문에 해장들은 다 이렇게 연도를 붙여놓고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퍼먹는. 네가 태훈이냐? 네. 너 아저씨 온다는 소리 들었지? 반가워.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네가 요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 네, 요리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가 이제 매년 장을 뜨시는데 그거 구경하고 약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럼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장의 맛을 터득했다 이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의 영향인지 꿈도 한식 요리사가 되는 거랍니다. 참 기특하죠. 요즘은 전부 여기도 해봐요. 너희들이 키 큰 거 보니까 한식을 좋아하겠다. 5학년이면 이 정도면 그냥 굉장하다 너. 계속 먹어서 더 커야죠. 계속 뭘 자꾸 먹는다고 크냐? 여기 장떡 닦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돼. 맞습니다. 윤옥희 씨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찜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제사나 명절이면 꼭 상에 올린다는 닭찜입니다. 먼저 간장을 바글바글 끓인 다음 닭을 넣고 앞뒤로 찢어줍니다. 닭 색깔을 예쁘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미리 닭에다 간을 배이게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집안에 따라서 북어를 넣기도 하고 뭐 오징어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른 이게 건어물 같은 걸 또 넣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육류와 해산물이 섞여 있는 찜. 그걸 이거 경상도식 닭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과 해산물의 조합이 새로운데요. 이러면 여기서 또 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닭 넣고. 닭 넣을게요. 닭에 물에 불린 북어와 오징어, 두부 부침까지 넣어 끓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찜과는 좀 사뭇 다르죠?
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시루에 찌는 걸 연상하잖아요. 스티밍. 근데 찜이라는 건 일부는 물에 잠기고 내용물이 일부는 그 조미액 속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삶는 게 되고 일부는 전기에 의해서 익는 게 되는 거예요. 조리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찜의 의미도 넓어진 건데요. 이 닭찜처럼 바삭하게 끓여낸 상태의 요리를 찜이라고 불렀다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잘 쪄진 닭을 다시 석쇠에 올려 구워주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기름이 더 빠지죠. 그리고 향도 더 좋게 하고 우리나라는 뭐 너비아니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직화구이잖아요. 찜에서 구이까지 다시 찜 이제 마지막에 찜 국물을 끼얹어 가지고 속까지 익히는. 담백하면서도 촉촉한 닭에 해산물의 시원한 맛까지 더해진 푸짐한 닭찜입니다. 제철 채소도 훌륭한 찜의 재료죠. 배추가 맛있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게 겨울철의 채소찜, 겨울철에 먹는 채소찜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찜은 귀한 재료의 조리 과정이 복잡해 주로 반가나 왕실의 상에 올랐다는데요. 명절이나 잔치의 상차림인 교자상의 주 요리였답니다. 이 배추찜은 1939년 반가의 여성이 쓴 조선요리법에 기록된 요리랍니다. 배추쌈에 소고기 육수를 살짝 부어 속아 익도록 끓여주는데요.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배추와 소기와 버섯의 쫄깃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배추찜입니다. 찜하면 돼지고기도 빠질 수 없죠. 표면을 이렇게 신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은 무르고 겉은 딱딱하잖아.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맛있는 맛은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고 나중에 양념이 스며들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살짝 데쳐낸 돼지고기는 센 불에 다시 한번 구워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풍미가 살아있는 돼지고기찜이 된답니다. 구워낸 돼지고기는 연잎에 싸주는데요. 이렇게 돼지고기 냄새를 연잎 향으로 좀 잡아주자는 거예요. 이제 3년 된 묵은지와 함께 쪄주는데요. 자, 다시마가 없으면 그냥 물을 둘러도 되지만 다시마 국물을 우려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물반, 전기 반으로 푹 쪄주면 쫄깃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한 연잎 돼지고기찜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생소한 동화 느르미를 만들 거라는데요. 동화 느르미는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인 음식 기미방에 기록된 음식이랍니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무는 이렇게 익히면 또 물렁물렁해질 확률도 있고 또 맛이 달라. 근데 동화는 이렇게 소금물에 절여갖고 하면 익혀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삭해요. 수분을 뺀 동화포에 소기와 무채,
버섯 등을 볶아 양념한 소를 올려 돌돌 말아준 다음 접시에 담아 그대로 쪄주는데요. 여기에 먹을 때까지 따뜻함이 유지되도록 간장과 후추, 참기름으로 양념한 밀가루 즙을 끼얹어주면 동화 느르미가 완성됩니다. 이야, 냄새부터. 어휴. 이야, 이건 이게 다 찜 요리입니까? 네네. 이 조리법에는 이제 무슨 굽기, 삶기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점이 뭐냐? 국물은 이렇게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형태도 부서지고 맛있는 맛도 국물 속으로 빠져나가는데 찜은 요 맛있는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형태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가지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5가지의 맛이 네네. 각각 제 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물 요리는 국물 속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안에 스며가지만은 찜은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맛들을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름이. 너름이, 네. 이건 채소 음식. 동화. 우선 맛있네. 이게 걸쭉한 즙을 끼얹어서 즙하고 그런 것들이 동화의 맛을 도와주는 거죠.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맛이 나오네. 이건 무슨 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각자가 다 고집이 있어. 이게 씹히는 겉도 속은 속대로 그냥 별도의 맛이 입안에서 혼합되는 내 입안에서 혼합되는 맛. 기가 막힌 맛이 나오네. 조선시대 궁궐의 음식을 관할했던 사홍원의 특이한 직책이 등장을 하는군요. 그 직책 이름이 탕수 정색이라는데요. 이제 그들은 본래의 음식 중 찜에 사용되는 물을 끓이는 일만 도맡아 하는 전문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찜은 물의 양과 온도 조절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경험자들이 필요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우리가 쉽게 접한 찜 음식 속에 그런 특별한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군요. 경북 영덕 축산항입니다. 밤새 조업을 나갔다 돌아온 어선들로 항구가 북적이는데요. 이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 요즘 한창 제철이라는 대게. 오늘 많이 못 잡았어요. 너무 추운데 개가 없어가지고 뭐 조업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으니까 좀 안타깝죠. 높은 파도 탓에 조업량이 평소에 20%밖에 안 된다네요. 그나마 위안은 요 보너스입니다. 그물에 잡혀 올라오니까 이건 바다소라. 요건 물곰. 물곰? 네네네. 야, 크네. 요건 작은 거예요. 물곰치고 좀 작은 건데 오늘은 요거밖에 못 잡았어요. 야, 크네. 네네네. 요건 바다소라. 바다소라. 이제 요거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술안주죠. 파도처럼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겠죠.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어부 임청화 씨는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귀호를 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어릴 때는 그토록 싫었던 바다의 짠내가 그리워지더랍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유 다시는 안 돌아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립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워요. 여기 오니까 마음은 편하고 좋긴 한데 조금 더 제가 몇 년 더 있다 보면 이제 시골 엄마처럼 옛날에 생선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아줌마로 변해 있겠죠.
새해 첫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임청화 씨와 친정엄마가 요리 담당입니다. 물메기. 물 좀 재고 말라야 맛이. 물메기는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말려야 더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는데요. 여기는 물메기가 조금 흔하니까 콩나물이랑 야채랑 이렇게 넣어서 찜을 해 먹거든요. 그러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아빠 술안주로도 좋고 식구들 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된장을 푼 물에 말린 물메기를 한번 데쳐내야 합니다. 저는 생강을 조금 넣어요. 데칠 때.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잡고 꾸덕꾸덕했던 물메기 살도 부드러워진다네요. 네. 양념장 제조는 엄마 몫입니다. 삼초가리라고 이걸 넣어야 모든 잡 냄새라 주름이든 나쁜 쪽으로. 우리가 아직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거든요. 아직. 그래서 엄마 좀 건강하실 때 좀 많이 배우려고 저희도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많이 가르쳐 주시죠. 살짝 데쳐낸 물메기에 양념장을 듬뿍 올려준 다음 파와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맛이 실세. 밀더덕을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한 소끔 끓이면 콩나물과 향긋한 미나리까지 듬뿍 올려주는데요. 여기에 빼놓으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전분물이에요. 말린 생선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이 찜만한 요리가 없다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쫄깃한 물메기 찜이 완성됐습니다. 문어가 너무 싱싱하다, 그죠? 난데없이 살아있는 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쪽에 넣으면 될 것 같다. 이쪽에. 네, 아주 특별한 찜을 보여주겠다는데요. 편백나무로 이게 한 찜기거든요. 찜기. 편백나무로 이렇게 해서 찜기 고기 같은 거 생선을 찌면 더 맛있더라고요. 생선 비린내도 좀 없는 것 같고 은은하게 나무 향이 배어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동안 아껴두었던 말린 생선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살아가니까 맛있겠다. 바다 살아간다. 바다에 진짜 살아가는데. 살아간다. 아이고, 시기해서 진짜 좋네. 시루가 좋아, 더 맛있다. 아, 그렇나.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다는데요. 비린내를 잡아줄 생강과 마늘, 청주를 골고루 부어주면 끝입니다. 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야, 윤호강 한번 제대로 합니다. 찌기 전과 마찬가지로 모양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재료 각각의 맛에 편백나무의 풍미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듬 생선 술찜입니다. 네, 이번에는 말린 청어입니다. 과메기로 더 유명하지만 가장 맛있는 부위는 따로 있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할 때는 청고기 귀했어요. 그때는 아주 어른 상에만 나왔지. 이거 청어 알이라
젓갈도 할 수가 있고 계란말이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묵은지 찜을 할 거라는데요. 살도 맛있지만 청어알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하는 요리입니다. 칼집을 내는 쪽. 청어알이 북미나 유럽에서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힌다죠. 들기름요, 들기름. 우리가 이렇게 청어를 먹어보면 되게 푸짐하죠. 알 자체가 김치, 뭐 찜, 계란찜 이렇게 해 먹으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이제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한 맛에 영양까지 가득 담긴 묵은지 청어 알찜입니다. 여기 소꿉대리고요. 네, 소꿉대기 나온다. 소꿉대기 뺏고. 오늘 잡아온 물곰은 회를 뜰 거랍니다. 물곰은 육질이 워낙 흐물흐물해서 회 뜨기가 쉽지 않은 생선인데요. 굳이 준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곰으로 그리 좋아하시대요. 그때 치아도 안 좋고 했기는. 그런데 이 치아는 그렇게나 막은 이 회로 물곰 회로. 그래 여기 이 강이 안 나무 항이 안 나무 저 후포장으로 살아도 가네. 불에 살아 장불어 가네. 젊은 시절 사고로 치아를 모두 잃은 남편이 그나마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이 물곰회였다는군요. 평생 수경을 입에 물고 작살로 물고기를 잡느라 잇몸이 성한 날이 없었던 남편. 뭐가 그리 급한지 10년 전 서둘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옛날 우리 집 할 때보다가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랬긴 해. 그게 이제 아쉽지. 조금 안 됐지. 예. 세월이 너무 좋고 있긴 요새는 참. 생각나죠. 예, 나라에 다 미개 살려주는 댁인데 좋잖니. 새해 첫 만찬을 위해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무 냄새가 확 난다. 찐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줬네요. 재료의 각각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찜은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많이 물어. 오늘 고생했다. 많이 고생하겠네. 많이 먹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이 그래도 만나. 아까 건강해라. 건강히 보자. 예. 대박 나세요. 예, 어머니도 대박 나시고. 많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언니. 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청평호. 아담한 한옥 한 채가 눈길을 끕니다. 집주인은 8년 전 귀촌했다는 고희정 씨. 뭔가를 찾는 모양입니다. 보리굴비, 보리에다 담궈놓은 굴비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장독이 있으니까 보리 사다가 굴비 사다가 저장을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그렇게 먹어요.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네. 어디 보리굴비뿐이겠습니까?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재미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군요. 여기 묻어놓고요. 창고도 없고 또 냉장고도 적고 하니까는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땅 파가지고 배추하고 무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와, 이게 아주 옛날식이. 네, 집 같은 거 넣어놓으면 또 보온이 잘 돼서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고택을 수리해 정착했다는 고희정 씨. 옛날엔 여기 외양간이에요. 이 집이 이렇게 한 100년 된 허름한 집인데요. 네. 저희가 100년이요? 예. 그런데
이 집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답니다. 보기 아주 신식으로 개져놓으셨네. 예, 좀 살 수 있게 조금 고쳤어요. 네. 옛날엔 좀 좁았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 까만 거 있는 나무. 아이고. 부엌은 좀 따뜻해요. 예, 여기 아궁이 앞에. 네. 여기 와서 고구마도 좀 굽고 감자도 굽고 이래서 먹은 기억도 나고. 리모델링 하면서 아궁이를 그대로 고집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원래 있기도 하고 이걸 특히 뭐 딱이 없앨 이유도 없고 또 불을 이렇게 만지거나 불을 떼거나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 떼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네. 방이 막 까맣게 타도록 계속 나무를 떼는 일이 진짜 많아요. 네, 불 때는 재미에 자꾸 가마솥에 요리를 해먹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지나야 돼요. 오늘은 보리굴비를 찔 거랍니다. 통보리와 굴비를 함께 숙성하면 보리의 쌀겨 성분이 굴비의 감칠맛을 한층 올려준답니다. 솔잎이에요, 솔잎. 이거 그저 보리굴비 찔 때 이거를 깔고 위에 덮고 그렇게 하면 이 향이 저게 배니까. 솔잎은 보리굴비의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그냥 놓게요. 부러뜨려. 그냥. 이제 김이 오른 가마솥에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귀촌하기 전에는 아궁이에 불 한 번 떼본 적 없다는 고희정 씨. 지금은 아궁이의 존재가 위로와 힘을 준다는군요. 아궁이의 단짝, 가마솥의 매력에도 푹 빠졌답니다. 이 아궁이가 주는 매력이 정말 터줏대감처럼 딱 이게 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든든한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이야, 솔잎향이 은은하게 밴 보리굴비찜은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그녀가 가장 자주 해먹는 가마솥 찜이 있다는데요. 배추 찜 할 때 이 배추가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연근을 이 사이사이에 넣으면 색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집에 있는 채소로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는 채소찜입니다. 대나무 찜기에 담아 쪄주기만 하면 되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배추가 그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요. 뿌리 쪽에 두꺼운 부분은 좀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 쪄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차돌배기 고기인데요. 이렇게 소스 찍어 먹을 때 부드럽고 좋아요. 이제 그 가마솥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물이 올라와서 익기도 하지만 이 속에 배추의 수분이 또 그냥 맹물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매운맛도 좀 올라오고 그 위에 있는 야채나 고기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채소의 색깔과 식감이 살아있는 찜을 만들려면 겨우 익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쪄내는 게 좋답니다. 다른 조리법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 손실이 적은 대나무 채소찜은 건강식으로도 그만이라는군요. 가마솥 마니아가 됐다는 고희정 씨. 요즘은 디저트를 개발 중입니다. 이거 찐빵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화덕 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마솥 안이 넓어가지고 그 안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양도 재료도 낯선 찐빵인데요. 계피하고 흑설탕하고 섞어서 빵 속에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가마솥에도
빵이 구워질까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한 빵 굽기가 요즘은 일상이 되는데요. 빵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게 커지거든요. 모양을 만든 반죽은 20분간 실온에서 숙성을 해주는데요. 가마솥에 쪄낸 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부엌 한가득 빵 굽는 향이 퍼지는가 싶더니 10분도 안 돼서 완성됐는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계피말이 찐빵입니다. 이 겨울 뜨끈한 찜 덕분에 그리 춥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아이고, 이야, 참 보기 좋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네. 뜨거우실 텐데. 고구마가 요즘 고구마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 내가 왜 행복의 장소에 네. 새치기 오고 있는 거가? 정말 한국이 어떻게 가마솥 처음에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화롯불은 이 뜨끈한 아랫목도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 찜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이 가마솥은 이댁의 만능 해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치오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끔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릴 때는 몰랐지만 소중한 것 같아요. 위대한 유산입니다.